B별로 하는 것은 B별로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이별로 나올 수가 있겠죠. 나이별, 성별. 그 나이별로 이제 어린 사람이면 학생 신분일 경우가 많고, 그 학생 신분이 되면 이제 공부 사회적인 주도력이 왕성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니까 그것이 그 나이 때에 갈 수 있는 주로 이제 취업이나 학문 공부하는 학생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이 띠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나올 것이냐. 만약에 직업의 그 중에서 직업의 길을 간다면 뭐 직장 취업이 될 것이고, 아니면 직장 취업을 위한 기술 교육을 받던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0대로 넘어온다면 직장 취업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결혼하는 문제, 그럼 배우자 선택해야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뭐 공부를 더 하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유학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관계에서 애정 같은 거, 취업, 그 사람이 향후에 약간은 다른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 뭐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이제 뭐 망신살이나 치사론에는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그 다양한 그 나이대에 따라서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만 잡아서 특징적인 면을 잡아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녀총각이고 그렇다면은 30대까지는 아직까지도 가정을 꾸려야 되니까 장가를 갈 것이냐, 애정 문제가 어떨 것이냐, 그 다음에 재물 상태는 어떨 것이냐,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0대, 50대 이쪽으로 가면은 뭐냐면은 이제 가정, 자식 문제가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재물적인 안정, 주거의 안정, 건강 같은 것도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중점으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 60대, 70대 갔다.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그 다음에 그 재물적인 문제. 재물적인 문제 노후 대책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그때의 이런 운에는 어떠하게 하고, 건강적으로 이 사람들이 망신살이 왔으니 병원 출입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등 그런 포인트들을 잡아서 설명을 하면은 띠에서 오는 그 다양한 운기 변화를 특징을 잡아서 읽어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띠 중에서 쥐띠인데 96년생이 병자생이죠. 병자생이고 나이로 봐서 병자생이 맞는가? 갑술, 그래, 병자생 맞네. 그럼 24살이죠. 내년이면 이제 25살 되는 거고. 그럼 쥐띠들은 올해가 어떻게 되죠? 올해가 망신, 내년이 장성.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뭔가 망신당할 일이 있는데, 만약에 집에서 결혼할 정도의 여력이 있는, 뭐 그럴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올해 장가 간다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어느 정도 집안에 좀 여유가 있고, 그래서 부모님들도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이 미루어지다가 내년 같은 결혼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참고 참아서 뭔가를 이루어내기 직전인데 내년 가면은 목표한 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뭐 취업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이런 시기에 무슨 뭐 자영업으로 뛰어든 친구들은 올해 같은데 벌려가지고 내년에 뭔가 이제 좀 그 주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양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라면 주로 이제 그런 과로 많이 이 사업을 하고자 했다면 그렇게 될 것이고, 여자라 그래도 간혹가다 그럴 수 있는 경향이 있겠지만 대개 직장으로 간다고 봐서 올해에 원하던 신분 상승을 위해서 올해 준비를 했던 그런 것들이 내년에는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로 인해서 재물적인 안정도 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혼할 수 있는 젊은이라면 이제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둘이 저 마음이 맞아가지고, 야, 우리가 저 동거를 하더라도 일단 우리는 합쳐야 된다, 뭐 이런 거. 이게 올해 내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그래서 애정운도 좋아질 것이고 좋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해외 출입도 가능하다. 해외 출입은 왜 하느냐? 내가 무슨 새로운 내가 바라는 어떤 그 높은 단계의 진로를 가기 위해서 새로운 학문 또는 새로운 라이센스를 취하기 위해서 해외를 간다.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올해 같은 경우 해외에 가서 뭐 라이센스를 따야 되는데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 뭐 그래요. 뭐 지띠야. 내년이면 갈 것 같은데 올해부터 서두르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런 것이 따지는 게 올해 내년 내후년에 걸쳐서 그런 게 라이센스 취득이 되겠죠. 그리고 주위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죠? 주위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어떤 공통적인 공통의 문제, 공통의 사안이 나서면서 내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생기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뭐 후배나 약간 선배들 사이에서 그러한 어떤 그 단체적인 일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84년생 이 병자생이고, 갑자생도 마찬가지로 주도적으로 내가 뭘 치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관계,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 운기 속에서 내가 이제 하나 둘 일을 풀어 나가야 되는데, 84년생이 되면 직장을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럴 때에 올해 내년 걸쳐서 결혼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정의 안정, 자기들 환경의 안정 이런 게 되겠죠. 직장 내에서 직장인이라면 직장에 안 들어갔다면 올해 내년 들어간다고 보고, 직장인이라면 직장 내에서의 주도력, 과장이나 그 높은 사람들이 있어도 나한테 어떤 조언을 구하거나 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행사해 간다. 그런 가운데서 재물적인 어떤 이익도 올 수 있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결과물들이 드디어 내년에 가서 인정을 받고, 예를 들어서 뭐 연구를 해서 우리 부서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면서 내가 주도적으로 치고 나간다 일을,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결혼 안 하거나 이런 미혼 남자가 있다면은 올해 내년에 걸쳐서 채우고자,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때까지는 건강 같은 경우는 큰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 사업운이라고 어떻게 볼까요? 사업운이라면은 내가 작년까지 각고의 노력으로 뭘 만들어 놨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주도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근데 올해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치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기운에 의해서 주위 사람들 내가 확 끌고 나가면서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일을 만들어 나가겠죠.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었는데 그동안에 그 주위에서 인정도 안 하고 그러다가 내가 치고 나가서 확 뜨니까는 그것이 알려지면서 후발주자들이 막 따라오고 그런 가운데 시장도 커질 수 있고 뭐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뭔가 사업으로서 내가 어떤 주도력 행사 내지는 거기에 따른 혜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업적인 안정과 재물적인 안정이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겠죠. 이때까지도 건강적인 문제 큰 문제 없겠죠. 미혼 남자라면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 애정운 상승, 그 다음에 애정운의 안정, 그 다음에 사업을 해서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의 안정, 재물의 안정,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안정되면서 재물운의 안정, 사업운의 안정, 이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쥐띠의 80년생 정도가 갈 수 있는 그런 바운드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72년생 임자생이 되겠죠. 이제 임자생부터는 이제 나이가 40 한 중후반을 넘어가면서 건강 문제도 조금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로 어떤 그 위치에 왔다는 거는 많이 그동안에 에너지 낭비를 많이 한 거예요. 신경도 많이 쓰고 어디 간이나 어디 오장육부에 무리가 많이 갈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성 정도 오면은 건강은 어느 정도 소진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장성에 올 때까지, 지살에서 장성에 올 때까지 뭔가를 이룬다는 것은 건강적인 어떤 부분에서 허결함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72년생부터는 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72년생이 되면 일단 거의 다 가정을 일구고 자식도 있다고 가정을 하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사회적인 주도력을 행사하는 건 마찬가지고 직장인도 있을 것이고 사업인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남녀로 따져서 되게 이제 가정에서 그 어떤 그 업무를 하는 그 주분도 있을 거예요. 역시 그런 걸 갖다 세분화해서 본다면 직장인이 되면 직장 내에서의 이제 그동안에 내가 날 무시했던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투구리 들어와 있는 운기 내년에 올해 같은 때에는 잘못하면 직장 내에서 망신당할 수가 있어요. 망신당하는 요인들이 뭐냐? 내가 그 이상하게 일에 휘말려 가지고 뭐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주위 수화 중에 누군가가 잘못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가 뭔가를 약간 오판을 해서 뭔가 받았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서 회사를 그만둘지도 모르는 상황까지도 몰렸다 이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 회복돼서 장성으로 오니까 다시 내 위치를 찾아가면서 저 사람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네라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직장 내에서의 내 어떤 운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내가 또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직장의 안정, 뭐 가정도 그동안에 내가 어떤 그 신경 쓰느냐고 소홀히 했던 부분들에서 가정의 안정도 오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라면은 사업이 잘 진행이 되었다가 여기서 좀 삐끗해서 뭐 망신당하고 뭐 안 됐, 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은 본 궤도에 올라오죠 이제. 사업운의 안정, 재물운의 안정.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힘들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 가정도 소중한데 가정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 또 애정운의 어떤 그 좋아지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내가 한참 일할 나이니까 계속 내가 또 왕성하게 움직이면서 가정에 소홀할 수 있는 요인도 상존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가정주부라면 이 정도 되면 이제 뭐 자기도 활동하려고 하고 하니까 직장인에 편입이 돼 있던 그래 직장인에 편입이 돼 있다면 직장 내에서의 어떤 그 자기의 위치 확보, 그 안정, 내 목소리가 커지는 거, 주장도 필 수 있는 거, 그 정도로 72년생 뭐 주부라면 그 정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60년생 경자생. 60년생인데 건강을 걱정해야 되겠죠. 60년생이면 망신살에 병원 취입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다행히 넘어갔는데 장성에 딱 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걱정은 덜어도 되겠네. 근데 아직까지 사회활동을 할 나이죠. 그런 가운데 여러 놈의 병원 취입을 못해가지고 내가 좀 게을리했던, 좀 활발하게 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다시금 내가 또 책임감을 가지고 쭉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재물운은 무난하고 사회활동운도 무난하다. 그 다음에 애정운도 무난하다,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하는 사람 이때 보면 이제 되게 사업하는 사람이 많겠죠. 직장인들은 직장인 저기에서 마지막 장성의 기운에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역량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본인의 어떤 존재 가치를 이제 드러내겠죠. 그리고 이제 점점 기우는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그 역할이 점점 이제 하락하는 수준으로 가는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이 되면 이때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열심히 할 만한 그런 나이 되죠. 대신에 건강은 어느 정도 기울고 있다. 그래서 건강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사업은 이럴 때 내가 새로운 아이템, 망신이라는 건 내가 뭔가 새로운 남들에게 보기 좋은 뭔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새로운 아이템에 도전해서 이때 가서 51세에 내년 61세죠. 61세에 가서는 제대로 된 어떤 성공작을 만들어서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운 되겠죠. 이제 물론 사주의 여건을 봐서 이 기울면은 이제 안 되겠지만, 사주 여건상 무난하다 하면 이때도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안정, 그다음에 명예운의 안정, 명예운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내 영향력이 커지고 더불어서 이제 가정의 안정도 볼 수 있겠다. 대신에 건강은 중간 이하 이 정도로 파악하면 되겠죠. 건강은 조심해야 되겠다. 60년생. 그 다음에 48년생이 있습니다. 무자년생. 이쪽은 이제 식솔들하고 자식들하고 또 건강하고 이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자생이 되면은 이때 병원 취입도 많이 할 수 있어요. 망신사군에. 그동안에 이제 에너지를 많이 태우고 망신사를 보인다는 것은 장성이 오기 전에 한 해 전에 어떤 최고조의 사회적인 신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신경도 많이 쓰고 몸도 많이 쓴다는 것이거든요. 대외적인 활동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럴 때에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병원 출입 많이 합니다. 건강에 안 좋을 게 있어요. 장성운에서는 그로 인한 어떤 안정, 뭐 되게 다 직장인은 없을 것이고 사업하거나 아니면은 집에 있거나 자기 재테크 관리하든가 이런 쪽이겠죠.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몸 관리만 잘 한다면 내년 같은 경우
내가 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주도력의 확보, 그 다음에 하는 일에 있어서의 어떤 결과물이 좋게 나오는 상황, 그 다음에 건강이 만약에 올해 같은 때 안 좋아서 내년 넘어간다면은 건강의 어느 정도 회복 단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애정운이라던가 어떤 그 명예운 또는 재물운에 있어서 그 경자년 내년 20년은 대체로 쥐띠들이 좋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 다만 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96년생은 너무 어리니까 좀 재물적으로 좀 큰 비중은 아니지만 그 밑으로 올수록 그 재물적인 부분은 중요하죠. 48년생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건강 부분을 많이 봐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장성살운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면 이 띠들이 공통적으로 갈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12운전과 더불어서 견주어 가지고도 같이 보면 나름대로 사회적인 어떤 그 위치, 주도력, 이거를 수치화해서 나름대로 이미지화해서 그려볼 수 있다는 것이죠. 쥐띠 운세 이 정도로 살펴봤습니다. 다음엔 소띠 운세 쭉 한번 나가 볼게요.